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재판정에서의 정경심 교수 재판 과정에서의 검찰의 땡깡이 상상 초월 점입 추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얘들이 왜 이럴까요? 재판부한테 계속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54조 2항 재판부의 재판 지휘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시비를 걸어서 이번 재판 공판기일 문제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시비를 걸고 재판부가 분명하게 지시한 거를 안 합니다. 포렌식 파일 열람 등사 문제에서 변호인 측에 열람 등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하라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시간 끌기의 문제도 있지만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충돌을 만들어내서 재판부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재판부 회피 전략의 일환으로 계속 사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편법과 꼼수와 추잡한 수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총선까지 시간 끄는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렇게 송인권 부장판사에 의해서 변호인에게 유리한 재판 진행이 명백해지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은 총선에 자기들한테 나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서 철저하게 추잡한 수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이 재판부 마음대로 변호인한테 유리한 소식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도록 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재판 결과에 자신이 없는 거죠. 즉, 질 것 같으니까 온갖 반칙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박소연님 어서 오세요. 오늘 제가 길게 설명 안 하죠. 포인트만 딱딱딱 주절 다 읽지 않습니다. 포인트는 뭐다? 검찰의 상상 초월 재판정 땡깡의 목적은 재판부 회피, 기피를 위한 사전 추잡한 포석일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패배를 예감했기 때문에 하는 짓입니다. 예,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할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그냥 뭐 패배는 뭐 맹약 관화하니까요. 포인트만 말하고 놉시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포인트만 얘기하고 놀아요. 자, 역시 우리 대통령 강형욱 한국당 영입 제안 거절 정치 무서워. 헤드라인을 이렇게 보면 안 되지. 대통령한테 개무시당한 자유한국당.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는 것이 사태의 정확한 묘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히 대통령한테 어디 숟가락을 들이밀어? 댕댕이 키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야. 근데 저는 자유한국당에 입당해야 된다고 봐요. 이 잘못 교육받은 개를 다루는 거는 대통령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 당대표를 대통령 강영욱 씨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 조련은 대통령한테 맡겨야죠. 개 교육은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개판을 정리할 사람이 대통령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강영욱 씨의 이러한 거부는 적절하지 않은 대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판을 정리할 사람은, 개판 조직을 정리할 사람은 대통령 강영욱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확신하는 바이오시다. 근데 그 대통령도 도리도리 할 정도면은 하긴 대통령은 소중하니까 미친 개 단돌이 하다가 미친 개한테 물리면은 광견병 옮으니까 잘하셨어요. 지들끼리 무릎 뜯고 죽다가 나비도 대통령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이거는 너무나 미친 개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다시 수정. 당대표 하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생각 잘하셨어요. 제대로 된 개들하고 교육을 해야지. 미친 개들이 너무 많아. 이거는 군부대를 보내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개 조련사가 갈 개판이 아닙니다. 완전 쌍 개판이기 때문에 안 돼. 자, 이제 우리 정재호 교수님 오랜만에 아카데믹하고 어려운 얘기 갈까요? 멋있는 문장으로 갈까요? 안 되겠다. 1부에서는 선정적인 화끈한 뉴스 중심으로 해야지 점잖은 문장들이 쭉 나오는 기사는 2부 순서에서 다뤄야지. 1부랑 2부랑 분위기를 좀 바꾸기로 했어요. 1부는 문제가 되는 핫한 뉴스들을 가지고 우리가 핫하게 얘기를 하는 한성교 얘기를 해야죠. 한성교 얘기 해야죠. 한성교 얘기는 어디 갔어? 어디 갔지? 내가 어디다 놔뒀지? 추미애 장관 얘기해야죠. 사실은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가 추미애 장관입니다. 말로 그대로 할게요.
어디 갔냐? 여기 추미애 장관 얘기를.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인호TV 최인호입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윤 춘장과의 대립 구도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시는데 이번에 또 붙었죠. 공소장 공개 노출 안 된다. 국회에도 제출 못한다. 그랬는데 이게 윤석열이가 쌩까고 13명에 대한 불구속 기소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 사건 관련해가지고 13명을 기소한 그거에 대한 공소장이 수십 페이지인데요. 7, 8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거를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 검찰이 그거를 언론에 흘렸어요. 이거를 문제 삼겠다는 거죠. 공소장 공개 잘못된 관행일 뿐더러 이번에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확인할 것이다. 요거는 감찰 들어가도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윤석열 청장 자체를 감찰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전면전 시기를 잘못 선택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전면전 시기를 협의 없이 타이밍 안 좋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 이 손등을 30cm 쇠자로 날을 세워서 빠각 때리는 손가락 아시죠? 이 손등 여기 30cm 그 스틸 쇠자로 세워가지고 여기를 빠각 때리는 거를 중간에 할 필요가 있죠. 그게 이겁니다. 요거는 분명하게 잘못한 거거든요.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법령 해석의 문제라든가 이미 분명히 지침이 법무부의 결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헛짓을 한 거잖아요. 감찰의 이유가 근거가 확실합니다. 여러 차례 수기를 거쳐서 이런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모았고 더군다나 조국 장관 시절에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조국 장관 시절인가? 아니죠. 그때 추진하여서 그래서 결국 완성된 게 12월 1일이죠.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법무부가 만든 이 규정을 안 지킨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절차가 시작될 때 알게 되는 것이 맞다. 그와 별도로 따로 법무부가 국회에 자료 제출해서 알려지는 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언론이 왜곡 보도를 하잖아요.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서 언론이 딜할 발광할 권리를 확보해오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그 프레임에 속지 않고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비공개를 하는 건데 이번에 이게 유출됐단 말입니다. 추미애 장관 엿먹이겠다고 대놓고 명을 거역하고 유출시켰죠. 이거는 유출 실무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몸통까지 올라갈지 말지는 너희들이 선택하고 우리는 일단 여기서부터 때리기 시작하겠다. 실무자부터. 어떻게 유출됐는지 조사 과정 들어가겠다. 그렇게 압박을 준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과 추미애 장관의 싸움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강력한 훅과 스트레이트를 주고받는 전쟁 국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제 추미애한테 계속 쳐발리고 있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클린치 상태에서 뒤통수 앞통수 줘박는 게임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겁니다. 그죠? 그런 전쟁이지 KO 일발 펀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리에서 싸움은 당분간 없을 거예요. 제 예상은. 그래서 클린치 상태에서 옆구리 줘박 서로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번째가 공소장을 언론에 흘려서 조사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때리는 거죠.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 하는 과정이 총선 때까지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추미애한테 이제 윤석열 죽었다라고 방송하면 조회수가 10배가 오르는데 그 유혹을 참고 딱 있는 만큼의 사태 진전 정도만큼만 제가 제 양심에 따라 방송하고 있으니 이쁘다 해주세요. 이게 이제 윤석열 뒤졌어 이렇게 하면 그냥 조회수가 그냥 30만 50만 터지는데 말이야. 입맛 다시는 소리. 근데 당장은 좋지만 자꾸 그러면 안 되죠. 당장은 그게 좋지만
언론이 계속 극하면 안 됩니다. 뽕 맞으면 안 돼요. 그렇게. 지금 정확한 상황은 클린치 상태로 서로 톡톡 때려 싸는 상황으로, 문제는 중요한 거는 데미지가 누적되고 있다는 건데요. 두 번의 인사 조치로 매우 깝깝 불편한 상황입니다. 윤석열도. 우리가 싸움이든 권투든 정치든 간에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고 저거를 지금 링 바닥에 눕히지 못해서 열받아 하면 안 됩니다.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데미지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대로 된 권투 선수는 상대방이 데미지를 입었다는 걸 확신하고 천천히 싸우면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타격을 하나도 안 받았나 보다라고 깝깝해하면 안 돼요. 사실은 표정이 멀쩡해도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줬다는 걸 확신하고 계속 잽을 때려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핵심 1차장, 2차장, 서울중앙지검 1, 2, 3, 4차장 검사, 그리고 반부패수사본부 중간 고위급 검사들 다 지방으로 날아간 거, 손발이 없는 상태라는 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거가 얼마나 데미지인 것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면서 상태의 상황을 판단하는 게 좋다는 거죠.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잔펀치 교환은 직무대리 파견을 놓고 한따까리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공소장 유출 건으로 한따까리 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이게 관심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의 대결 구도에 대해서 그다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건도 있고 다른 건들도 있어서 그게 좋아요. 당분간은 그 정도 언론 관심으로 유지되는 게 좋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뉴스로 되는 것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이제는 사람들이 하도 그 검찰 뉴스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데서 구조적으로 살살살 조지는 거를 추미애 장관이 열심히 해나가야 되죠. 뭐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야, 벨트, 반스 더 올려, 마우스피스 확실히 껴, 이런 식으로 끊임없는 겐세이를 해야 하는 거, 각종 관행, 세칙, 잘게 디테일 부분에서 언론에 선정적으로 두 사람의 대판 싸움이라고 보도되지 않을 명분 있는 작은 타격들 가랑비에 어쩌도록 그 기간 동안 추미애 장관이 폼 안 나는 화끈한 원반치 말고 잘게 디테일한 검찰 개혁을 잘게 언론에 대서특필 안 되는, 그러나 사실은 너무너무 불편한, 검찰이 나쁜 짓 하기에 너무너무 불편한 그런 개혁들을 조곤조곤하게 알게 모르게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판 원판치를 교환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